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7년차 부부이고 4살, 2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는 맞벌이 부부인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말수가 부쩍 줄었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옆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어느 새벽 아내가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다음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봤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내가 자는 동안 자동차도 살펴봤습니다. 차 안에는 놀랍게도 남성용 삼각 팬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각 팬티만 입어서 당연하게도 제 속옷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내가 상간남을 태우고 다니면서 한 부정행위 녹음이 있었고 모텔에 들어가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아놓은 자료를 써도 될지 썼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망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증거 수집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자분은 아내 핸드폰에서 상간남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서 증거로 이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상대방이 형사고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세네요. 네. 근데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그 경우에도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점이나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아내 차량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아서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아내의 차량을 열어서 들어간 다음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는 행위는
형법 제321조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합니다. 네, 자동차 수색죄. 네, 차량 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이나 찾아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 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만 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같이 사용하던 차라던가 아니면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 키를 공유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둘이서 같이 사용하던 차나 그 키를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차량 수색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지만 판례는 이혼 소송 중에 차량에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하였다면 차량 수색죄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별거 중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랑 블랙박스 메모리 확보하는 거 이거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저희와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파이 앱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몰래 설치해서 그 사람의 핸드폰의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게 하는 약간 그런 이상한 앱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나 위 판례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파이 앱에 의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면 무조건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요. 위 판례에서도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가사에서는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파이 앱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런 불법적인 증거 말고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적법하게 증거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내가 특히 상간남과 모텔에 출입한 증거, 이거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우선 사연자분께서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담당 재판부에다가 모텔을 상대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만약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신청해서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보관하는 곳마다 그 보관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빨리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셔서 증거를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모텔의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한데 이제 보관 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이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아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내의 차량이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간 경우에도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톡 메시지나 블랙박스 메모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텔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적법한 이제 절차를 거쳐서 확보하시라고 이제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